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생긴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25년간 혈압과 혈관 건강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건 그 상식이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문제는 짠 음식만이 아니에요. 자극적인 음식 전체가 혈압을 올립니다. 매운 음식, 단 음식, 조미료가 잔뜩 들어간 음식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음식을 먹는 순간 몸은 공격받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혈관이 수축하며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주변에 이런 분 안 계신가요? 김치 싱겁게 먹고 국물 거의 안 마시는데 혈압이 높은 분들. 알고 보면 달콤한 빵, 매운 음식, 조미료 많은 가공식품을 즐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만 줄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병원에서 재는 혈압입니다. 집에서는 120인데 병원만 가면 150 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긴장해서가 아닙니다.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몸에 엄청난 자극이 됩니다. 하얀 가운, 소독약 냄새, 대기실 분위기 모든 게 혈압을 20에서 30까지 올립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 수치만 믿고 바로 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을요. 정말 그 수치가 진짜 혈압일까요? 제가 만난 분 중에는 10년 넘게 약을 드시다가 집에서 재보니 정상이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10년입니다. 필요 없는 약을 10년 동안 드신 거예요. 이게 한두 분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정훈입니다. 25년간 혈압과 혈관의 비밀을 연구했고 수천 명 어르신들이 생활 습관만으로 혈압을 되돌리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고혈압 상식 대부분이 틀렸을 수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한다고 들으셨다면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 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혈관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이겁니다. 약 먹지 않아도 될 분들이 약을 먹고 정작 약이 필요한 분들은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혈압 관리에 진짜 골든 타임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몰랐던 고혈압의 진짜 원인들. 둘째, 병원 수치를 맹신하면 안 되는 이유. 셋째, 생활 습관만으로 혈압을 되돌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혈압관리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어요. 약 없이도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중 한 분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병원에서 재는 혈압 그대로 믿고 계셨나요? 집에서 잰 혈압과 많이 달랐던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도 꼭 나눠주세요. 제 작은 아버지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작은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동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70이 나왔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모두 깜짝 놀랐죠. 당장 식단부터 바꿨습니다. 짜게 먹지 말라고 김치도 물에 헹궈 드시고 국물은 아예 드시지 말라고 했어요. 하루 10,000보씩 걷기 시작하셨고 술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혈압 관리에 매달렸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서 혈압을 재보니까 130도 안 나오는 겁니다. 아침에 재도 125, 저녁에 재도 128 정도였어요. 그런데 병원만 가면 150, 16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는 평소에 정말 멀쩡하셨어요.
어지럽지도 않고 두통도 없고 그냥 건강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잰 수치 하나 때문에 평생 약을 먹게 된 거죠. 지금 7년째 약을 드시고 계세요? 처음엔 저도 약을 드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관찰해보니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어도 병원에서는 여전히 높게 나오고 집에서는 항상 정상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고혈압이 맞나 싶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25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30% 이상이 이런 경우였어요. 집에선 정상인데 병원만 가면 올라가는 분들이요. 더 안타까운 건 이분들이 약을 먹으면서 생기는 부작용들입니다. 어지럽다. 힘이 없다. 입이 마르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필요 없는 약 때문에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우리 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얀 가운만 봐도 긴장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불안해지고 혈압 재는 순간엔 더 떨리죠. 이 모든 게 혈압을 올립니다. 심지어 병원 주차장에 들어서면서부터 혈압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긴장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잰 혈압이 과연 여러분의 일상적인 혈압일까요?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하얀 가운 때문에 생기는 고혈압이란 뜻이에요. 진짜 고혈압이 아닌데도 병원 수치만 보고 약을 시작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한번 약을 시작하면 끊기가 정말 어려워요. 약을 먹으면 혈압이 내려가니까 안심하게 되고 생활 습관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없이는 혈압이 올라가는 몸이 되어버리는 거죠.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의 혈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드릴 거니까요. 잘못된 수치 하나로 평생 약을 먹는 일 막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혈압 측정의 비밀.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정보가 뒤에 다 나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혈관 건강 지키는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게 나오는 분들이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불필요한 약을 먹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면서도 전혀 몰랐던 고혈압을 부르는 진짜 원인들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고혈압을 부르는 진짜 원인과 우리가 몰랐던 혈압의 비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고혈압 상식을 하나씩 뒤집어 볼게요. 짠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극적인 음식 전체가 문제예요. 매운 음식 드시고 나서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나는 경험 있으시죠? 그 순간 여러분의 혈압은 평소보다 훨씬 높아져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후 혈압이 평균 15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건 소금 때문만이 아니에요. 캡사이신이나 당분, 조미료 같은 강한 맛 성분들이 우리 몸을 자극하면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자극적인 맛을 감지하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되고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일시적이면 문제없는데 매일 반복되면 혈관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74세 정혜부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분은 짠 음식은 잘 안 드셨어요. 국물도 거의 안 드시고 김치도 싱겁게 드셨죠. 그런데 혈압이 계속 높았습니다. 알고 보니 달콤한 빵과 떡을 정말 좋아하셨고 매운 떡볶이도 자주 드셨어요. 이 음식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단맛도 혈압을 올립니다. 당분이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면 우리 몸은 이걸 조절하려고 여러 호르몬을 분비해요. 인슐린도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나오면서 이 과정에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오르는 겁니다. 매운맛도 마찬가지예요. 입안이 화끈거리는 그 자극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심장박동을 빠르게 만들고 결국 혈압을 올립니다. 여러분, 식사하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얼굴이 화끈거린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자극적인 음식이 여러분 몸을 공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맛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여러분의 혈관은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전후로 안정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급하게 먹지 마시고 먹고 나서도 바로 움직이지 마세요. 최소 30분은 편하게 앉아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한 끼는 정말 싱겁고 자극 없는 식사를 하시길 권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병원에서만 높게 나오는 혈압. 이게 진짜일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혈압으로 진단받는 분들 중 약 30%가 백의 고혈압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진짜 고혈압이 아닌데도 병원 수치만 보고 약을 먹게 되는 겁니다. 70세 김정호 님도 그랬어요. 병원에서 혈압을 재면 항상 16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약을 드셨죠? 그런데 집에서는 늘 125 정도였어요. 약을 먹지 않아도 될 뿐이었는데 병원 수치만 믿고 10년을 약과 함께 살았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병원은 우리에게 긴장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편안한 병원이라도 그곳은 우리가 검사받고 평가받는 곳이에요.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이 혈압을 올립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불안해지기도 하고 혈압재는 순간엔 높게 나올까봐 더 떨리죠. 하얀 가운만 봐도 긴장되는 분들도 계세요. 이 모든 게 혈압을 올리는 요인들입니다. 심지어 병원 가는 길에서부터 혈압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병원 주차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긴장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잰 혈압이 과연 여러분의 일상적인 혈압일까요? 그래서 집에서 혈압을 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씩 재보세요. 일주일 정도 재서 평균을 내보시면 여러분의 진짜 혈압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수치와 병원 수치를 비교해 보세요. 만약 집에서는 정상인데 병원에서만 높다면 약을 시작하기 전에 꼭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혈압약은 한번 시작하면 끊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 병원에서만 혈압이 높게 나왔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혈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질환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혈압이 높다고 하니 믿기지 않는다고요? 어지럽지도 않고 두통도 없고 평소처럼 잘 지내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죠? 그게 바로 고혈압의 무서운 점입니다. 조용히 아무 증상 없이 우리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진단받는 분들의 80% 이상이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67세 이상자님도 그랬습니다. 혈압이 180이 나왔는데 멀쩡하다고 하셨어요. 왜 약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높은 혈압이 계속 유지되면
혈관벽에 손상이 쌓입니다. 작은 상처들이 누적되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갑니다. 이 과정은 조용히 일어나요. 여러분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말이죠. 마치 벽에 계속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혈관도 높은 압력에 계속 노출되면 서서히 손상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쪽은 조금씩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측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높게 나왔다고 바로 약을 먹을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매일 재보면서 패턴을 파악해야 합니다. 계속 높게 나온다면 그때 진지하게 관리를 시작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다는 게 오히려 가장 무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혈관이 많이 망가진 상태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혈압이 높은데도 아무 이상 못 느끼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기능적 고혈압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혈관이 아직 망가지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혈압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고려대학교 연구팀 자료를 보면 3개월간 생활 습관을 개선한 분들 중 60%가 약 없이 혈압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66세 조성민 님이 딱 그 경우였어요. 혈압이 145 정도 나왔는데 약 대신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기로 하셨죠. 체중을 5kg 줄이고 걷기를 시작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잠을 충분히 자셨어요. 3개월 후에 혈압을 재봤더니 120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약 없이 잘 유지하고 계세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직 혈관이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능적 고혈압이란 혈관 자체는 건강한데 생활 습관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압이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 2단계에서 잡으면 약 없이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체중 감량만 해도 효과가 큽니다. 1kg 빠질 때마다 혈압이 1 정도 내려간다는 연구도 있어요. 저 음식은 기본이고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함께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기질적 고혈압으로 넘어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혈관이 이미 손상되고 딱딱해진 상태라면 생활 습관만으론 부족해요. 그래서 초기에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셔야 해요. 여러분, 약 없이 혈압 관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50세 이후에는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노인성 고혈압이라는 특별한 형태가 나타나요. 수축기 혈압은 높은데 이완기 혈압은 낮은 패턴이죠. 노인병학회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의 70%가 이런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수축기는 150, 160 이렇게 높은데 이완기는 60, 70 정도로 낮은 거예요. 78세 박태영 님이 그랬습니다. 혈압이 150에 58이었어요. 이완기가 낮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 오셨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이 딱딱해졌다는 의미거든요.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이 있어서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혈관이 늘어났다가 다시 수축하면서 압력을 분산시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져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수축기 혈압만 팍 올라가는 겁니다. 50세가 넘으면 수축기 혈압에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완기는 낮아도 괜찮지만 수축기가 140을 넘어가면 관리가 필요해요.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의 문제입니다. 1년에 한 번은 혈관 탄성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혈압 수치만 보지 마시고 혈관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해요. 숫자보다 혈관이 더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혈압은 괜찮은데 자주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 적 있으신가요? 그게 혈관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의 위험, 병원 혈압의 함정, 무증상의 무서움, 되돌릴 수 있는 희망, 그리고 나이의 다른 해석의 변화까지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을 되돌리는 생활 속 실천법 완전 정리. 자, 이제 가장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 시간입니다.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천해야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 하나씩만 따라하셔도 혈압이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걷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하루 7,000보를 걸으시면 혈압도 좋아지고 체중도 줄고 혈관도 튼튼해집니다. 한석삼조죠. 그런데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빠르고 리듬 있게 걸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느릿느릿 산책하듯 걷는 건 운동 효과가 크지 않아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속도로 걸으셔야 합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에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걸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날씨가 안 좋으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걷는 것보다 매일 30분씩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그럼 상체 근육도 함께 쓰게 되고 칼로리 소모도 더 많아집니다. 신발은 편한 운동화로 신으시고 발에 무리가 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걷고 계신가요? 만보가 부담스러우면 7보부터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건 혈압 측정 타이밍입니다. 식사 후분 이내에는 절대 혈압을 재지 마세요. 부정확합니다.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은 소화기관으로 혈액을 집중시킵니다. 위장에 음식이 들어오면 그걸 소화하느라 많은 피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위의 혈압이 일시적으로 변동되는 거예요. 이때 재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1930분 가능하면 일한 시간 후에 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번만 재지 마시고 2번 재세요. 첫 번째 수치는 버리고 두 번째 수치를 기록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긴장 때문에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두 번째가 더 정확합니다. 측정할 때는 편안하게 앉아서 팔을 심장 높이에 두고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재세요.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시고요. 방광이 차 있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다리를 꼬거나 말하지도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숨을 천천히 쉬면서 재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언제 혈압을 재시나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커피 이야기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시는 타이밍과 양이 중요해요. 커피 속 카페인은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커피 한 잔에도 혈압이 팍 오르고 어떤 분은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위험한 건 공복에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커피 한 잔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혈압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카페인이 빈 위장을 자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식후 1시간 후에 마시세요.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하고 가능하면 디카페인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밤에 잠을 못 자게 되고 수면 부족은 또 혈압을 올리니까요. 연속으로 마시는 것도 안 됩니다. 한 잔 마시고 또 한 잔 이러시면 카페인이 누적되면서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돼요. 커피 대신 물을 자주 드시는 습관을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커피를 빈속으로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식구로 바꿔보세요. 네 번째 식사법 이야기를 해볼게요. 짠맛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셨죠? 아니에요. 자극 전체를 줄여야 합니다. 짠맛뿐 아니라 매운맛, 단맛, 강한 조미료 맛 모두 혈압을 자극합니다. 저염식을 하시면서 동시에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사를 하시면 효과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자극을 줄이는 식단이 필요합니다. 하루 한 끼는 정말 싱겁고 자극 없는 식사를 해보세요. 조미료 없이 식재료 본연의 맛으로만 드시는 거예요. 처음엔 맛없게 느껴지지만 2주만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자극적인 음식이 오히려 맛없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짜고 너무 맵고 너무 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몸이 보내는 정상적인 신호예요. 국물 요리는 건더위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양념은 식탁에서 추가하지 마시고 조리할 때 넣은 것만 드시는 겁니다. 과일도 너무 단 것보다는 신맛이 있는 걸 드시는 게 좋아요. 채소는 매일 5가지 색깔로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자극적인 음식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여보세요. 5번째는 수면 전 습관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자극과 정보를 모두 끊으셔야 해요. 취침 전에 받는 자극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수면 중에 혈압이 충분히 내려가지 않아요. 정상적으로는 자는 동안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낮아져야 하는데 자극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밝은 화면이 뇌를 각성시킵니다. 텔레비전도 끄시고 특히 뉴스나 자극적인 프로그램은 피하세요. 야식도 절대 안 됩니다.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대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세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심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실내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못 자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불은 가볍고 따뜻한 걸로 덮으시고요. 침실은 잠만 자는 공간으로 만드세요.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거나 텔레비전 보는 습관을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 보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거 혈압에 정말 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압 일기를 써보세요. 수치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보는 겁니다. 혈압은 하루에도 계속 변합니다. 아침에 높다가 낮에 낮아지고 저녁에 다시 올라가고 자면서 내려가고 그래요. 한 번 잰 수치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반복되는 흐름을 봐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 2번씩 재서 일주일간 기록해보세요. 그럼 패턴이 보입니다. 항상 아침에 높은지, 특정 요일에 높은지, 특정 음식 먹은 날에 높은지 알 수 있어요. 단발성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오늘 140 나왔다고 놀라지 마시고 내일 120 나왔다고 안심하지도 마세요. 일주일 평균을 내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혈압이에요. 기록할 때는 혈압 수치뿐 아니라 그날 먹은 음식, 운동 여부, 수면 시간, 스트레스 정도도 함께 적어보세요. 그럼 뭐가 혈압을 올리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 다음 날 항상 높다든지 잠을 못 잔 날 높다든지 하는 패턴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혈압 기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노트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걷기, 측정 타이밍, 커피 조절, 식사법, 수면 습관, 그리고 기록까지요. 이 중에 단 하나만 실천하셔도 변화가 있을 겁니다. 3가지 이상 하시면 확실히 다르실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길었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짜게 먹는다고 고혈압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극이 문제입니다. 짠맛, 매운맛, 단맛, 조미료 맛이 모든 자극적인 맛이 우리 몸을 공격하고 혈압을 올립니다. 소금만 줄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에서 재는 혈압. 그 수치 하나만 믿고 평생 약을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우리를 긴장시키고 그 순간의 혈압은 여러분의 진짜 혈압이 아닐 수 있어요. 집에서 편안한 상태로 여러 번 재보세요. 일주일간 기록해서 평균을 내보시고 그 수치를 병원 수치와 비교해보세요. 차이가 크다면 약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생활습관이 만든 고혈압은 생활습관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혈관이 아직 손상되지 않은 초기 단계라면 체중 감량, 걷기, 저자극 식단,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개선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번 손상된 혈관은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생활습관을 바꿔도 손상된 혈관을 완전히 되돌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초기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고혈압은 증상 없이 조용히 몸을 망가뜨립니다. 어지럽지 않다고, 두통이 없다고, 멀쩡하다고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드릴 한 가지 실천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집에서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혈압계 하나 장만하시고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온 후, 저녁에는 자기 전에 재세요. 노트에 날짜, 시간, 혈압 수치, 그날 먹은 자극적인 음식, 운동 여부, 수면 상태를 간단히 메모하세요. 일주일만 해도 패턴이 보이고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진짜 혈압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병원 수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실천법을 하나씩 적용하세요. 자극적인 음식 줄이기, 하루 7,000보 걷기, 커피 타이밍 조절, 잠들기 전 자극 끊기 등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하면 혈압이 달라지고 약 없이도 관리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미 혈관 손상이 심하거나 수치가 높으면 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약만 믿고 생활 습관을 방치하면 용량만 늘어납니다. 약과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신경 쓰는 습관입니다. 하루 싱겁게 먹고 30분 걷고 일찍 자는 작은 실천이 10년 후 건강을 결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 수치별로 꼭 알아야 할 신호와 대처법, 120대, 130대, 140대 수치별 대응법, 놓치면 안 되는 신호, 혈압 종류와 부작용, 약 시작과 줄이기, 끊기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계속 좋은 정보를 나누겠습니다. 혈압 때문에 고민하시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하세요.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오늘 가장 도움이 된 내용, 어떤 실천법부터 시작할지 알려주시고 병원에서 재는 혈압과 집에서 재는 혈압 차이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